최종 MVP 빈에서가 아니다. 이 질문은 현역 가왕 삶이 후반부로 진입한 지금 시청자들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방송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지만 데이터는 이미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놀랍게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제성과 조회수 대국민 투표 팬덤 성장률, 심사 점수 추세 무대 유지율 등 6가지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역 가왕 삶 최종 우승 확률, 터피 10을 분석한다. 그리고 결과만 말하지 않는다. 왜 그 참가자가 올라가고 왜 어떤 참가자는 밀리는지 그 흐름까지 함께 보여드린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순위는 감이 아니라 숫자가 만든 순위다. 12장하원의 퍼포먼스 카드의 재발견. 우승 확률 3.2%. 장하원은 초반에는 언더독으로 취급되었다. 댄스 퍼포먼스와 무대 장악력은 강했지만 데스매치에서 큰 점수차로 패하며 많은 팬들이 탈락 후보로 분류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팀 미션 예상 데이터에서 장하원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다. 카페와 SNS 분석 결과 장하원의 이름은 팀전에서 필요한 캐릭터로 분류되고 있다. 팀 시너지에서는 퍼포먼서 계열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 이 카테고리는 노래보다 존재감과 무대 에너지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고 실제 시즌2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장하원의 문제는 정통 트로트 감성에서 점수를 잃는다는 점이다. 이 지점이 우승 확률을 10위로 고정시키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는 퍼포먼스 카드가 후반부에서 종종 뒤집는 장면을 많이 봐왔다. 그래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9위 홍자, 원본 복구가 관건. 우승 확률 4.5%. 홍자는 시즌 내내 이야기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미스트롯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강하지만 현역 가왕 3회에서는 오히려 짐이 되기도 했다. 첫 데스매치에서 발라드를 선택하며 자신의 장점을 버렸고 그 선택은 패배로 돌아왔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자는 추가 합격을 통해 다시 살아났고 시청자들은 이 순간을 전환점으로 기록했다. 팬덤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연령대별 선호도 분석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곡선을 보여준다. 30, 50대에서 강한 지지를 받는 반면 10대, 20대에서 약하다. 홍자의 우승 확률이 낮은 이유는 이것이다. 지금 시즌은 감성 트렌드가 10대에게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 빈에서와 이수연이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구도에서 홍자는 서브 감성으로 밀린다. 하지만 트로트는 본래 중장년 지지층이 강하다. 이 층이 문자투표 국면에서 움직이면 순위는 한 번에 바뀐다. 그래서 9위, 파리 솔지에지, 장르 파괴자의 리스크. 우승 확률 5.8%. 솔지는 객관적으로 실력이 좋다. 그것도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기본기가 너무 쓸데없이 높아서 오히려 애매한 케이스다. 발성과 감정선은 트로트 바깥에서 다져진 능력이고 이 때문에 많은 심사위원들이 극찬을 했다. 특히 원곡자 앞에서 재해석한 무대는 여전히 화제가 남아있다. 그런 문제는 뭔가 바로 정체성이다. 데이터상에서 솔지는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뉜다. 좋아하는 사람은 매우 좋아하지만 트로트로 안 들린다는 의견이 일정 비율 존재한다. 이게 중장기 우승에서는 큰 리스크다. 결승전은 결국 정통성과 감성이 교차하는 구간이기 때문. 하지만 장르 소화력이 필요한 팀 미션과 김치 스테이지 가칭 한일 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일본 측은 감정보다 퍼포먼스와 연출을 더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지는 우승보다는 상위 라운드에서 전략 카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7위 차지연, 무대를 극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우승 확률 7.2%. 뮤지컬 출신인 차지연은 무대 전체를 서사로 완성하는 드문 참가자다. 그녀의 무대는 노래보다 감정의 압축과 압도의 힘으로 설득한다. 1차전에서 보여준 감정의 밀도는 심사위원을 사실상 침묵시키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설이 있다. 너무 강렬해서 반복 노출이 어렵다. 감정 밀도가 계속 높으면 관객은 피로해진다.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 특성이 정확하게 나타났다. 차지연 무대 클립은 초반 재생 속도는 빠르지만 유지율이 중반 이후 떨어진다. 이는 무대가 강력하지만 다시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구조라는 뜻이다. 그러나 결승전은 단 한 번의 무대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무대는 강렬함의 경기에서 끝나기도 한다. 그래서 차지연은 중반 약하지만 후반 강한 편이다. 유의 강해, 팬덤형 성장 카드. 우승 확률 8.6%. 강해는 시즌 초반만 해도 우승권 언급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데이터상 가장 빠른 팬덤 성장 곡선을 갖고 있는 참가자가 바로 강해다. 팬덤 분석을 해보면 재밌는 특징이 있다. 그녀의 팬덤은 아이돌의 방식과 트로트의 방식을 동시에 사용한다. 팬클럽 줄롬, 결집력, 플러스 클립 수집, 플러스 SNS 구조, 플러스 문자 투표 참여. 이 조합은 과거에는 없던 유형이다. 문제는 무대의 깊이다. 감정선은 아직 성숙 단계에 있고 트로트 특유의 한을 구현하는 역량은 조금 더 필요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후반부로 갈수록 팬덤 영향력이 커진다. 그래서 강해는 결승전 진입 확률이 매우 높다. 우승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 5위, 솔지. 장르를 넘는 기술 변수는 정통성. 우승 확률 11.3%. 솔지는 파리에서 언급된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결승을 노릴 수 있는 카드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조금 더 깊게 분석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대 유지율과 클립 회귀율이다. 유지율은 첫 시청에서 끝까지 보는 비율, 회귀율은 다시 보는 비율을 의미한다. 솔지의 유지율은 참가자 중 최상위권에 속하며 다시 보기 지표도 고르게 높다. 이는 무대 자체의 완성도가 증명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솔지는 트로트 팬덤에게 의외의 안전 요소를 갖고 있다. 발성, 안정성, 호흡, 제어, 감정 계단. 이 3요소는 트로트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지 보이스 톤이 정통 트로트가 아닐 뿐이다.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프로그램은 결국 트로트 생방 송출 시스템이며 최종 라운드에서는 심사위원뿐 아니라 대국민 투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정통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솔지는 심사위원이 이끌고 팬덤이 따라가는 구조는 강하지만 그 반대는 약하다. 결승전에서 이 요소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사자비 김태현 기술과 감정의 이중 드라이브. 우승 확률 15.9%. 김태현은 시즌 초반 충격의 패배를 경험했지만 흥미롭게도 그 패배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데이터상 가장 빠른 회복력을 가진 참가자가 바로 김태현이다. 검색량 그래프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보인다. 패배 직후 검색량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급상승했다. 이는 대중이 패배에 관심을 가진 경우 나타나는 구조다. 즉 패배가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서사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최상위권이다. 고음 밀도 끊음 처리 꺾기와 전환 그리고 감정의 방향성까지 감지된다. 특히 감정의 방향성은 어린 참가자에게 보기 어려운 특징이다. 감정이 노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끌어간다. 리스크는 단 하나 감정의 무게다. 감정이 무거울 때는 강하지만 감정을 얇게 가져가야 할 라운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특히 특정 장르에서 이 문제가 드러난다. 하지만 결승전은 감정이 얇아지는 무대가 아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무대가 강해지는 구조다. 그래서 김태현의 우승 확률은 4위로 배치된다. 아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3위 이수연. 최연소가 만든 최대의 공감선. 우승 확률 18.7%. 이수연은 시즌에서 가장 조용하게 우승권에 진입한 참가자다. 초반에는 신동대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지만 1, 2, 3라운드 데이터를 분석하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나온다. 이수연의 가장 큰 무기는 감정 전달의 밀도다. 어리다는 사실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감정 밀도 때문이다. 어린 감동은 과장이 없고 계산이 없고 압박이 없다. 그 자연스러움이 강력한 공감선을 만든다. 플랫폼 반응도 매우 뚜렷하다. 10대, 20대에서의 반응은 물론이고 40대에서도 호감도가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어린 참가자에게 흔히 나오지 않는 결과다. 즉, 세대 간 괴리가 없다. 다만, 리스크가 존재한다. 체력과 장르 확장성. 감성 기반 무대는 연속으로 배치될 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결승전은 단 한 번이다. 단 한 번의 무대라면 공감이 승리하는 경우는 매우 자주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연은 현실적인 우승권으로 올라온다. 2위 홍지윤, 육각형 밸런스의 정석. 우승 확률 22.4%. 홍지윤은 시즌 내내 가장 안정적인 참가자였다. 실력 무대 감각 연출 선택 팬덤 인지도 심사 반응. 이 6개의 요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 구조를 우리는 육각형 참가자라고 부른다. 이 유형의 참가자는 특징이 있다. 앞에서 끌지 않지만 뒤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참가자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진다. 또한 홍지윤은 문자 투표에 강하다. 여론 분석에서 투표 의향층과 관심층이 겹치는 구조를 보인다. 이는 실제 투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리스크는 단 하나 극적 서사가 없다. 극적 서사가 없는 참가자는 결승에서 화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결승이 실력 플러스 안정성의 경기로 흘러간다면 오히려 유리하다. 그래서 우승 확률은 2위. 1, 2위 빈에서 데이터가 선택한 절대값. 우승 확률 26.1%. 그리고 마침내 1위다. 예상 밖이라고 적었지만 어떤 시청자에게는 너무 예상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다. 빈에서는 현재 6개 모든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회수 1위, 유지율 1위, 재생 반복률 1위, 대국민 응원투표 1위, 팬덤 성장률 1위, 해외 반응 1위. 이 지표는 말 그대로 절대값 데이터다. 시즌이 감성 중심으로 흐르는 가운데 빈에서는 그 5위 솔지 장르를 넘는 기술 변수는 정통성 우승 확률 11.4%. 솔지는 8위에서 언급된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결승을 노릴 수 있는 카드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조금 더 깊게 분석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대 유지율과 클립 회귀율이다. 유지율은 첫 시청에서 끝까지 보는 비율, 회귀율은 다시 보는 비율을 의미한다. 솔지의 유지율은 참가자 중 최상위권에 속하며 다시 보기 지표도 고르게 높다. 이는 무대 자체의 완성도가 증명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솔지는 트로트 팬덤에게 의외의 안전 요소를 갖고 있다. 발성 안정성, 호흡, 제어 감정 계단. 이 3요소는 트로트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지 보이스 톤이 정통 트로트가 아닐 뿐이다.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프로그램은 결국 트로트 생방 송출 시스템이며 최종 라운드에서는 심사위원뿐 아니라 대국민 투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정통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솔지는 심사위원이 이끌고 팬덤이 따라가는 구조는 강하지만 그 반대는 약하다. 결승전에서 이 요소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4위 김태현, 기술과 감정의 이중 드라이브. 우승 확률 15.9%. 김태현은 시즌 초반 충격의 패배를 경험했지만 흥미롭게도 그 패배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데이터상 가장 빠른 회복력을 가진 참가자가 바로 김태현이다. 검색량 그래프를 보면 참모 재미있는 현상이 보인다. 패배 직후 검색량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급상승했다. 이는 대중이 패배에 관심을 가진 경우 나타나는 구조다. 즉 패배가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서사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최상위권이다. 고음 밀도, 끊음 처리 꺾기와 전환, 그리고 감정의 방향성까지 감지된다. 특히 감정의 방향성은 어린 참가자에게 보기 어려운 특징이다. 감정이 노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끌어간다. 리스크는 단 하나 감정의 무게다. 감정이 무거울 때는 강하지만 감정을 얇게 가져가야 할 라운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특히 특정 장르에서 이 문제가 드러난다. 하지만 결승전은 감정이 얇아지는 무대가 아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무대가 강해지는 구조다. 그래서 김태현의 우승 확률은 4위로 배치된다. 아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3위 이수연, 최연소가 만든 최대의 공감선. 우승 확률 18.2%. 이수연은
시즌에서 가장 조용하게 우승권에 진입한 참가자다. 초반에는 신동 대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지만 1즈 3라운드 데이터를 분석하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나온다. 이수연의 가장 큰 무기는 감정 전달의 밀도다. 어리다는 사실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감정 밀도 때문이다. 어린 감동은 과장이 없고 계산이 없고 압박이 없다. 그 자연스러움이 강력한 공감선을 만든다. 플랫폼 반응도 매우 뚜렷하다. 10대, 20대에서의 반응은 물론이고 40대에서도 호감도가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어린 참가자에게 흔히 나오지 않는 결과다. 즉, 세대 간 괴리가 없다. 다만 리스크가 존재한다. 체력과 장르 확장성. 감성 기반 무대는 연속으로 배치될 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결승전은 단 한 번이다. 단 한 번의 무대라면 공감이 승리하는 경우는 매우 자주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연은 현실적인 우승권으로 올라온다. 2위 홍지윤, 육각형 밸런스의 정석. 우승 확률 22.4%. 홍지윤은 시즌 내내 가장 안정적인 참가자였다. 실력 무대 감각 연출 선택 팬덤 인지도 심사 반응. 이 6개의 요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 구조를 우리는 육각형 참가자라고 부른다. 이 유형의 참가자는 특징이 있다. 앞에서 끌지 않지만 뒤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참가자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진다. 또한 홍지윤은 문자 투표에 강하다. 여론 분석에서 투표 의향층과 관심층이 겹치는 구조를 보인다. 이는 실제 투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리스크는 단 하나 극적 서사가 없다. 극적 서사가 없는 참가자는 결승에서 화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결승이 실력, 플랫도 안정성의 경기로 흘러간다면 오히려 유리하다. 그래서 우승 확률은 2위. 1위 빈에서 데이터가 선택한 절대값. 우승 확률 20.7%. 그리고 마침내 1위다. 예상 밖이라고 적었지만 어떤 시청자에게는 너무 예상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다. 빈에서는 현재 6개 모든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회수 1위, 유지율 1위, 재생 반복률 1위, 대국민 응원 투표 1위, 팬덤 성장률 1위, 해외 반응 1위. 이 지표는 말 그대로 절대값 데이터다. 시즌이 감성 중심으로 흐르는 가운데 빈에서는 그 감성의 정점을 만들었다. 특히 공감 기반 감정 전파라는 구조를 만든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는가 있다. 그 리스크는 바로 너무 일찍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결승에서 점점 강해지는 참가자를 선호한다. 빈에서는 이미 강하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결승 무대 구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데이터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우승 후보 1순위 빈에서 톱 7위 정리된 지금 가장 흥미로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다. 최종 MVP는 빈에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데이터와 프로그램 구조를 함께 놓고 본 결과에서 나온 문장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승 확률 1위와 최종 MVP는 반드시 같은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단일 경쟁이 아니라 3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심사위원 점수 구조. 현역가 황사음은 시즌이 진행될수록 심사위원 평가 비중이 감소하고 대국민 투표 비중이 상승한다. 초반에는 실력과 기술이 당락을 좌우하지만 후반으로 가면 호감도, 서사, 인물성이 더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빈에서는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 반응이 일치하는 매우 드문 유형이다. 그러나 심사위원 점수에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참가자가 한 명 더 있다. 바로 홍지윤이다. 홍지윤은 평가표에서 재미있는 특징을 보인다. 치명적인 강점은 없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없다. 이 유형은 결승에서 매우 강하다. 왜냐하면 결승은 위험을 피하는 라운드이기 때문이다. 우승자는 화려한 참가자가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참가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데이터는 우승 확률 1위는 빈에서 최종 MVP 가능성, 1위는 홍지윤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서사 구조. 현역 가왕은 서사를 가진 참가자를 선호한다.
시청자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 시청자가 뽑는 건 다음 시대를 대표할 스토리다. 불완전하게 시작해서 성장하고 멈칫하고 결국 극복하는 서사. 이 구조는 사람에게 호감을 만든다. 그리고 이 서사를 가장 강하게 가진 참가자가 누구인가? 바로 김태현이다. 처음에는 천재 신동이라는 프레임에 갇혔지만 충격의 패배로 다시 시작했고 데이터를 보면 그 패배 이후 팬덤과 관심이 진입한다. 시청자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흠이 있는 사람을 응원한다. 이것은 오디션 프로그램 역사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따라서 결승 직전 관객 투표에서 김태현이 폭발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적이다. 실제로 과거 시즌에서도 MVP는 정점이 아니라 반등 구간에서 나왔다. 3투표 구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이것이다. 대국민 투표는 인기 투표가 아니다. 대국민 투표는 행동 투표다. 행동은 감탄이 아니라 결심에서 나온다. 그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다. 감탄의 대상, 빈에서 결심의 대상. 홍지윤, 김태현. 이 차이를 파악하는 순간 MVP 논쟁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다. 예를 들어 반응 데이터를 보면 이런 구조가 확인된다. 좋아함 지수 vs 투표 의향 지수. 빈에서 좋아함 높음, 투표 의향 중간. 홍지윤 좋아함 중간, 투표 의향 높음. 김태현 좋아함 중간, 투표 의향 증가 추세. 그래서 최종 MVP가 빈에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투표 메커니즘에 기반한 분석이다. 4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모든 분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즌에는 단 하나의 변수가 남아있다. 바로 팀 미션, 한일 라운드, 파이널이라는 3단계 구조다. 이 구조는 각 라운드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다. 팀 미션 시너지 표균형, 한일 라운드 퍼포먼스 프 연출, 파이널 감성 프로 투표. 이제 매칭해보자. 팀 미션, 강자 솔지, 홍지윤, 차지연. 한일 라운드 강자 솔지, 김태현. 파이널 강자, 빈에서, 이수연, 김태현. 재밌지 않은가? 각 라운드마다 최적화된 참가자가 전부 다르다. 그래서 단선형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최종 MVP는 누구인가? 데이터를 통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이름은 하나지만 서사와 투표 메커니즘까지 포함하면 다른 이름이 등장한다. 여기서 세 가지 결론을 정리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우승 후보. 1위 빈에서 근거 절대값 데이터 감성 지배. 해외 반응. 투표 기반 MVP 후보. 1위 홍지윤. 근거 육각형 밸런스. 문자 투표 의향층. 찬 서사 기반 후반 반등 후보. 1위 김태현. 근거 반등 곡선, 공감 서사, 감정 폭발력. 최종 결론. 우승은 빈에서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MVP는 홍지윤일 가능성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화제는 김태현이 가져갈 수 있다. 이 세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현역과 왕선의 모든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변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변수는 바로 투표 구간이 시작될 때 등장한다. 그 순간부터 프로그램은 실력이 아니라 대중 심리의 경기로 바뀐다. 그리고 그 게임은 지금부터다.